안녕하세요. 안재홍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제5회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속인이 사망하기 1, 2년 전에 비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놓아야 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을 더하면 총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대산, 퇴직금이 있고요.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 사용처가 미규명된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세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분쟁의 소지가 많은 항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업가로서 50억대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최가부 씨는 오랜 지병으로 얼마 살 것 같지 못하자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상가 건물을 20억원에 처분하여 그중 12억은 거래처 채무변제 및 병원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최가부 씨는 사망하였고 자녀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방국세청에서 상가 건물 처분 대금이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소명할 걸 요구하였고 자녀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증빙도 갖추어 놓지 않아서 소명을 하지 못하여 약 10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가부 씨의 상속세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이 50억인 경우에는 총 상속재산은 50억이고요. 장례비 500만원과 상속재산 공제 5억원을 공제하게 되면 상속세 과세 표준은 44억 9,500만원이 됩니다. 이에 따른 산출세액과 신고세액 공제 3%를 공제하게 되면 자진 납부할 세액은 17억 3,387만 5천원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가 건물을 처분하고 난 뒤 현재 보유한 상속재산만 신고한 경우에는 총 상속재산은 30억이고요. 장례비 500만원과 상속재산 공제 5억원을 공제하게 되면 과세 표준은 24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에 따른 산출세액과 신고세액 공제 3%를 공제하게 되면 자진 납부할 세액은 8억 1,268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세액 차이는 9억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상속 개시 일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속 개시 일전에 비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 등으로 보유하거나 상속인에게 현금을 주면 그 근거가 노출되지 아니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법은 과세 형평을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고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처가 불명한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법 규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비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 개시 시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이거나 상속 개시 시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 종류별이란 예금 그룹 하나, 부동산 그룹 하나, 그 외 그룹 하나 총 3그룹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을 말합니다. 비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등이 거래 상대방이 거래 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비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으나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비상속인의 연령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입증되지 아닌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추정상속재산은 재산 처분, 인출, 채무 부담액에서 상속인이 용도 입장한 금액을 빼고요. 이 금액에서 기준금액, 즉 처분금액 등의 20%와 2억 원보다 작은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재산 처분액이 8억 원 경우에 상속인이 용도 입증을 6억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처 미 소명 금액은 2억 원이 되고요. 기준 금액은 재산 처분액 8억 원의 20%와 2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인 1.6억 원입니다. 따라서 추정 상속재산은 4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용도 입증 금액을 6억 5천만 원 정도 입증을 한다면 사용처 미 소명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 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추정 상속재산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재산 처분액이 20억인 경우에 상속인이 용도 입증한 금액이 15억 원입니다. 그러면 사용처 미소명한 금액은 5억 원입니다. 따라서 기준 금액인 재산 처분액 20억 원의 20%와 2억 원의 작은 금액은 2억 원입니다. 따라서 추정 상속재산은 3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18억 1천만 원까지 용도 입증을 한 경우에는 사용처 미 소명 금액이 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기준 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추정 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1년 이내 예금 등 인출 금액이 1억 원이고 부동산 처분 금액이 1.5억 원인 경우 소명 대상일까요? 1년 이내 2.5억 원이기 때문에 소명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종류별로 파악함에 따라 예금 등도 2억 원 이하이고 부동산 처분 금액도 2억 원 이하임에 따라 소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년 이내 예금 등 인출 금액이 1억 원이고 부동산 처분 금액이 3억 원인 경우는 어떨까요? 재산 종류별로 예금 등은 2억 원 이하지만 부동산 처분 금액은 2억 원 이상임에 따라 부동산 처분 금액은 사용처가 소명 대상입니다. 93년 3월 상속이 일어났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부동산 계약금 1억, 중도금 7억을 받았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총 대금 10억 원을 소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잔금 2억 원만 소명을 하면 될까요? 해당된 관련 예규에 따르면 추정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만 소명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들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24년 3월 달에 상속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상가가 10억 원에 양도된 것을 조사되었습니다. B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A상가를 10억 원에 양도했을 경우에 추정 상속재산에 해당될까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임에 따라 10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10억 원 중에 상속인이 5억 원의 용도가 입증되는 경우 추정 상속재산 가액은 얼마일까요? 추정 상속재산은 재산 처분액 10억 원 중에 용도 입증된 금액 5억 원을 제외하고 기준금액, 즉 처분금액 10억 원 중에 20%와 2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을 제외하게 되면 총 3억 원이 추정 상속재산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차후 미소명 5억 원 중에 상속인 장남이 B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추정 상속재산 가액은 재산 처분액 10억 원 중에 용도 입증된 금액은 9억 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기준금액은 2억 원으로 기준금액 2억 원 미만임에 따라 추정 상속재산 가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장남의 4억 원은 사전 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 금액이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2021년 3월 달에 상속이 일어났습니다. 1년 이내 예금 순인출액이 3억 원이고 2년 이내 예금 순인출액이 15억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1년 이내 예금을 조사해보니 소명금액은 1.4억 원이고 미소명된 금액은 1.6억 원입니다. 따라서 추정상속재산은 1.6억 원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하게 되면 추정상속재산은 1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2년 이내 예금 순이체로 계산해보니 소명금액은 12억 5천만 원이고요. 미소명금액은 2.5억 원입니다. 따라서 추정상속재산은 2.5억 원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한 0.5억 원이 계산됩니다. 상속 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과세관청은 추정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는 것으로 추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 중에서 채무부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서류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채무부담에 관련된 부분은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전액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더해집니다. 지금까지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속 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꼭 확보해둬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를 받으시고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한 처분한 자산이나 차입한 부채의 사용처를 알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생전에 금전을 차입할 때에는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